안녕하십니까?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대법원 2022년 2월 10일 선고 2018도 3659위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자로서 미국 법인인 원고는 2014년 11월 30일 A전자와 원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의 제공 대가로 A전자가 제조하는 무선기기당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전자는 2015년 1월 12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그 다음 달인 2월 10일 피고에게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9월 1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A전자가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쟁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 대가가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 쟁점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이외에 계약상 사용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무선기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인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대가는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두 번째 쟁점인 비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대가는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세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의 경우입니다. 구법인세법 93조 8호 단서 후문은 외국 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보도록 정한다. 그러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을 국내 원천 소득을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19조 및 법인세법 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정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조세 협약에 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한미 조세 협약의 문맥과 그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 협약 6조 3항, 14조 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 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특허 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 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특허 실시권의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 원천 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이외의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 대가의 경우입니다. 구법인세법 93조 8호 남욱은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정한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 기술, 제조 방법, 경영 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그리고 한미조세협약 6조 3항, 14조 4항 A5에 따르면 저작권, 비밀공정,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이나 권리, 지식, 경험, 기능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가 어느 채약국 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채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A전자가 이 사건 계약상 사용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무선기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와 관련한 원고의 사용료 소득은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평석입니다.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 개정 연혁을 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구법인세법 93조 9호는 후문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후문을 신설하게 된 경위는 이 개정 이전에 있어서 대법원은 국외에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경우에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계속해서 판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를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보아서 과세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 9호 후문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9호 후문은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93조 8호와 제10호 참목은 다시 관련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2008년 12월 구법인세법을 개정하여 9호 후문을 신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계속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8호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에 관해서 보면 8호 다목에서는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 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 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호는 국내 원천 기타 소득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10호 차목에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국내 원천 소득인 기타 소득의 하나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차목에서는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 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보상금, 화해금, 일시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을 국내 원천 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특허권 등에 포함된 제조 방법, 기술, 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 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미조세협약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한미조세협약 14조 4항은 사용료를 정의하면서 특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고, 제6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고 하면서 사망에서 어느 체약국 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한미조세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 항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체약국에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목적상 동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결을 보겠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 대가가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 소득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조세 판결은 4개가 있습니다. 그중 2개는 2008년 12월 26일 구법인세법 93조 9호 후문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2개의 판결은 이 9호 후문이 신설된 이후의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8년 12월 26일 구법인세법 93조 9호 후문의 신설 이전이나 이후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 대가는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결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먼저 공통점입니다. 대상 판결을 포함한 5개 판결의 사안 모두 화해금, 손해배상금 내지 사용료를 지급한 내국법인들은 국내에서 상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법인들이고, 이 상품을 수입하는 회사는 이들의 자회사인 미국 현지법인들이므로 내국법인들이 미국에서 미국 특허권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은 없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결의 차이점입니다. 대상 판결에서는 내국법인이 미국 특허권자와 직접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사 판결에서는 내국법인이 도관인 아일랜드 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3 판결에서는 내국법인이 미국 특허권자와 직접 분쟁 당사자가 되어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였고, 1, 2 판결에서는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 특허권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내국법인이 이를 보전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결의 사안을 보겠습니다. 1판결입니다. A자동차의 미국 내 현지법인과 미국 특허권자 간의 현지법인이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A자동차는 현지법인과 사이에 A자동차가 국내에서 생산하여 미국에 판매한 자동차가 미국 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 또는 사용함으로써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A자동차가 전액 보상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A자동차는 현지법인이 미국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 상당액을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사안입니다. 이 판결은 비전자의 자회사인 미국 현지법인과 미국 특허권자 간의 특허 분쟁이 발생하였고, 소송 중 특허권 침해 및 사용 대가로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비전자는 현지법인과 사이에 위 화해계약에 따른 실시료 및 화해금을 비전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미국 특허권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3판결입니다. 미국 법인인 원고 및 그 미국 내 모회사가 A전자 및 그 미국 내 4개 현지 법인이 원고 등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A전자 등은 오히려 원고 등이 A전자 등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 등과 A전자 등이 각각 특허 침해 소송을 종료 및 서로에 대한 특허 실시권의 허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전자는 화해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전 세계에 등록한 특허권에 관하여 화해대가를 지급하면서 그중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법인세 등으로 원천 징수하여 피고에게 그 원천 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안입니다. 4판결은 특허권자인 미국 법인이 자회사로 아일랜드 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아일랜드 법인은 내국 법인인 원고와 특허권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특허권을 재허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아일랜드 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하여 피고는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이므로 위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법인으로 보아서 사용료 소득을 비과세하고 있는 한 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관련 판결의 법리입니다. 2008년 12월 26일 구법인세법 93조 9호 후문신설 이전의 사안에 대한 1, 2판결의 판결 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 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구법인세법 93조 9호 가목에서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는 외국 법인 혹은 미국 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 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 실시권의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26일 구법인세법 93조 9호 후문이 신설된 이후의 사안에 대한 3, 4 판결의 요지입니다. 구법인세법 93조 9호 단서 후문은 외국 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을 국내 원천소득을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19조 및 법인세법 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 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6조 3항, 14조 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 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 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 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 실시권의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대상 판결의 의의입니다. 대상 판결은 3, 4 판결에 이어서 구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근거로 2008년 12월 26일 개정 시 신설된 구법인세법 93조 9호 단서 후문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고,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 판결의 판단 근거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2018년 12월 31일 개정 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대법원이 계속 동일한 입장을 취할지는 의문입니다. 대상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 대가와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용 대가를 구분하여서 후자의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에 따라 향후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 대가가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나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그리고 그 외에 사용료 소득 과세 대상인 법인세법 93조 8호 강목을 권리 등의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대가의 구분과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큰 쟁점으로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